카트 같은 사람들한테 대항을 해서 노동과 어떻게 기본소득의 조화를 이뤄볼 것이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워드는 빤파레이스의 논거를 상당 부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착취 개념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사회주의의 경로 및 사회주의 내부에서 기본소득은 착취를 확대하기보다는 보다 철저히 착취를 폐절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아가서 기본소득은 어젓한 노동과 일자리를 위한 권리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촉진하는 길이라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표준주의 내지 체적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빤파레이스의 기본소득 논거를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새로운 사회주의적 기본 모델을 재구성한 것이다 라고 7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착취와 수탈이라는 개념을 플러스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자본주의의 수탈 개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박 선생님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사실 이자라든가 지대, 아니면 금융자본, 부동산 투기, 공적 자금, 플러스 알파와 같은 이런 것들로 자본주의 강탈의 시공간을 우리가 극대화해서 포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박람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여기 지금 뒤에 계십니다만 강남수 선생님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재원 마련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프로그래머해서 체계적으로 제시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뭐냐면 불로소득을 통해서 재원을 한번 확보해보자 하는 것이 지금 두 분 선생님들의 특별히 강조되는 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그것은 좀 더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일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부를 증식시키는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기본소득의 재원을 좀 마련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는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논의가 절실한 재원 확보의 바람직한 길로 착취와 수탈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한 집중 과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곽 선생님이 이제 좀 상징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만 기본소득의 전망이 참 밝다. 왜? 너무나 슬픈 얘기지만 가이 스탠딩이 쓰는 개념인 프레카리아트 개념을 언급하시면서 한마디로 비정규직입니다. 전 지구화된 이런 자본주의 화에서 무소득으로 고통받고 삶이 불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88만원 세대까지 포함되는 이러한 프레카리아트들의 입장이 자신이 현 주소가 어딘지를 안다면 적어도 이 기본소득의 전망이 밝지 않느냐는 굉장히 낙관론으로 글을 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명현 선생님은 호혜성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1980년대 이후에 복지국가의 위기를 배경으로 워크페어와 대조적인 입장에서 기본소득 담론을 시민권이라는 관점에서 호혜성 원리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수급 자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컨디셔널한 무조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샬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민권과 관련해서 시민권의 권리와 의무의 이중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면 비시민의 의무와 공헌과 같은 호혜성 문제를 중심으로 하셔서 기본소득의 어떤 도덕적 반대론을 뒷받침하는데 이 호혜성 문제가 사용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글은 기본소득과 호혜성,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권리라는 문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권은 호혜성을 둘러싼 이러한 논의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논의나 비판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아주 조근조근 다 탐색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글의 3쪽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가로를 쳐서 제 나름대로 답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크게 3가지 질문에 우선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현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3가지 질문의 첫 번째는 시민의 자격과 그리고 사회권에 대한 주된 원리가 뭘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샬이 얘기했던 시민권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그리고 사회권입니다. 이명현 선생님이 특별히 관심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회권에 대한 주된 원리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이타심이라든가 평등, 연대감, 자율성과 같은 원리들을 뒤에 배경으로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인식할 수 있는 이론적인 특성이 무엇일까? 우리가 페레츠의 욕구의 개념을 언급하시면서 기본적 욕구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식주와 같은 것에서 우리가 근원적인 욕구, 아까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개발의 관점에서 근원적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본소득의 이론적 특성을 잘 부합시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개략적인 답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호혜성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론의 주된 관점과 내용이 무엇일까? 그리고 옹호론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 옹호론의 관점에서 의무와 기본소득을 논리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뭘까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다시 언급드리자면 호혜성 개념을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텍스트를 보시면 그 발전 내용을 보시면 사린스의 일반화된 호혜성과 균형 잡힌 호혜성 그리고 부정적 호혜성을 지금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나태의 조장이라든가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면은 근로자에 대한 착취 아니면 무인 승차의 문제와 같은 이러한 비판론에 대해서 옹호론자들 피츠패트릭이나 에커만이나 엘소트 같은 이런 사람들 아니면 그뿐만이나 톰슨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옹호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아까 언급했지만 정부의 공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대응을 하면서.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호혜성의 확장과 다양화된 기본소득의 호혜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관계의 방향이라든가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그 전망과 관련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기본소득의 미래를 어떻게 좀 더 현실 자본주의 하에서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기본소득론은 현재 신자유주의가 노정하는 여러 가지 폐단들과 관련해서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전지구적 금융위기 실제로 겪으시는지 안 겪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겨울에 만약에 배낭여행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환율과 관계해서 여러분들 금융위기 충분히 겪고 계시는 겁니다. 저처럼 지금 전세값이 올라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노동의 유연화라든가 비정규직의 양산, 실업, 고용과 보장의 사각지대의 현실에서 좌파나 우파 구분 없이 다양한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논하지는 않으셨지만 무조건적인 기본소득도 있지만 수정된 조건적 기본소득도 있고 사회적 지분급여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공통된 질문을 토론자로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박노환 선생님이 타겟입니다. 기본소득의 재원과 관련해서 수탈의 차원에서 착지뿐만 아니라 수탈의 차원에서 불로소득과 투기소득과 같은 중과세가 재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거를 일단 재원화되면 불로소득이나 투기소득과 같은 이러한 중과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선생님한테 이 질문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단기, 중기, 장기적인 차원에서 선생님의 대안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소수의 계몽이 아닌 운동이 어떤 계몽적 운동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소외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기본소득의 담론을 시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또는 공지성의 원칙과 같은 이러한 공지성의 차원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좀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맨날 저희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기본소득을 전체 담론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어떤 현실 가능한 전략이나 전술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내년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도 좀 더 현실적인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명 선생님하고 좀 관계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역동적 복지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3차원 복지국가 이런 선생님들이 이런 개념을 쓰시는데 저처럼 이제 철학하는 좀 문외한 이 개념들이 참 뭔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같은 복지 패러다임 논쟁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한 가지 제가 보기에 분명한 것은 복지는 사실 투쟁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쉽게 잊고 있는데 2년 전에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만 계급적 역량의 비율이 없이 과연 정말로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안에서 쉽게 수용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원리로 삼는 기본소득과 학습을 통한 점진적 선호를 변화하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한 확장된 어떤 호혜성의 중첩이 기본소득과 호혜성을 한번 짬뽕을 해보자, 믹싱을 해보자. 저는 과연 이게 행복한 결합일지 궁금합니다. 원초적인 질문입니다만 양자 간에 오히려 저는 이론적이라면 우선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정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듯이 저는 롤즈도 정의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할 때 최소한 최소 수혜자 우선의 원칙보다는 자유 우선성 원칙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색깔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자 간에 이런 그 상보성보다는 우선성의 원칙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보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법률의 입법화라든가 이런 측면들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갑자기 생각이 났던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질문인데 금민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노동에 대한 자기 소유권과 자격의 개념으로서 공유라는 것을 로크의 on property 5장에 대한 two treatises of government라는 심정론의 이제 해석을 주셨는데 저는 이 해석이 좀 정당한지 의문스럽습니다.